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대학생의 사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합법 체류자여도 추방될 수 있고 영주권 카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유럽연합이 260억 유로, 한화 41조 원 규모의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틀 연속 떨어지던 뉴욕 증시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등 실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앞으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우와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대학생 칼릴의 사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법 체류자여도 추방될 수 있고 영주권 카드가 취소될 수도 있다며 모든 신분의 이민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콜롬비아대 졸업생 마하무드 카리를 체포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 체류자 또는 영주권 카드를 취소하는 수많은 사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 얼마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bout people that don't have a right to be in the United States to begin with. No one has a right to a student visa. No one has a right to a green card, by the way. 합법 체류자여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리한 의견을 지지하는 경우 체포 또는 추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판사도 오늘 열린 예심에서 카릴의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it can arrest, detain, and seek to deport a lawful permanent resident exclusively because of his peaceful,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sm. 트럼프 행정부는 또 불법 체류자는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라는 내용의 TV 광고에 지금까지 $400만 이상을 쏟아부으며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3만 3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이민자 수용시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뉴요크 델라니홀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인권 침해와 가족 분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시설의 재개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스 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시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설의 재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델라니홀은 지난 2017년까지 이민자 수용시설로 운영됐는데 학대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유럽연합이 260억 유로, 한화 41조 원 규모의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와 청바지 같은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겨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복 관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오토바이와 청바지,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의 경우 현행 6%인 관세율이 56%로 오르게 됩니다. The objective is to counterbalance the increased trade value affected by the US tariffs while minimizing the impact on European businesses and consumers. 다음 달 13일부터는 2단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소고기와 과일, 목재, 가전 등이 후보군으로 제시됐습니다. EU 당국자는 공화당 소속 존슨 미 하원 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수출 상품인 대두를 예로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군을 추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2단계 조처를 모두 합치면 전체적으로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이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As the United States are applying tariffs worth $28 billion, we are responding with countermeasures worth 26 billion euros. 이유는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영국은 EU와 달리 즉각적인 보복 조처는 일단 유보하고 미국과 협상에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런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4월 2일 이후에는 이 유연성이 사라질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41조 원 규모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번엔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problem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don't take our farm products. They don't take our cars.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미국 무역 대표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의 징벌적 행동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조치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예고한 다음 달 2일까지는 유연성이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멕시코와 브라질은 즉각적인 보복이 아니라 신중한 대응을 강조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특집 보도에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와 정부 지출 감축 같은 정책이 기업은 물론 각 주와 도시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까지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 hope these are temporary. I think the one thing that markets don't like is uncertainty, and there's obviously uncertainty, I think, around that tariff policy.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면서 각 기관은 물론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자금난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해고가 급증하면서 실업수당 신청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자리 문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안정된 걸로 나와서 이틀 연속 떨어지던 뉴욕 증시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등 실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적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서 1월 3%와 전문가들 예상치 2.9%보다 낮았습니다. 또 계절마다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계산한 근원 물가도 3.1%로 거의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지수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과 월세가 3년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몸살을 앓았던 뉴욕 증시도 나스닥이 1.2%, S&P 500이 0.5% 오르면서 간만에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 정책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25% 관세를 새로 물렸는데 철근이 들어가는 주택 가격부터 가전, 기계, 음료수 캔에 이르기까지 물가 전반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ur cans have already gone up in price. Bottom line is going to eat into a good part of our profits. CNN이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지지한다는 응답 39%보다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economy is strong. It came into the year doing very well, but it can't digest the kind of tariffs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정부 재정 적자도 작년 10월부터 5개월간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안과 밖 모두에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증시마저 휘청이자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백악관 마당에서 새로 산 테슬라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Should I get in?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극우언행으로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5% 넘게 폭락하고 매장 방화 사건까지 잇따르자 공개 지원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나라를 위해 일하다 핍박받는 애국자라고 추켜 세우고 테슬라 매장 방화 사건을 테러로 몰아붙였습니다. Some say they should be labeled domestic terrorists I will because do that. I'll do it. I'm going to stop them. 관세 정책이 몰고 온 시장의 혼란과 경기 침체 우려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recession? I don't see it at all. I think this country is going to boom. 일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말을 불과 며칠 만에 바꾼 겁니다. 오히려 최근 잇따른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market selling off, that didn't concern you, and where do you see it going? Doesn't concern me. I think some people are going to make great deals by buying stocks and bonds and all the things they're buying. 경기 침체와 시장 불안에 대한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And what's your message to Americans right now, sir, who are worried about the stock market? What's your message to them as they watch it? Let's go see the Cybertruck.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미 전역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한 테슬라 차주는 차량에서 테슬라 로고를 직접 제거하며 항의의 뜻을 밝혔고 워싱턴주에서는 사이버 트럭 여러 대가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 문구와 나치 문구가 새겨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트랜스젠더 여자 의원에게 미스터라는 호칭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의원은 어제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소위원회에서 연방의회 최초의 여성 트랜스젠더 의원인 세라 맥브라이드 의원에게 미스터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에 맥브라이드 의원은 남성인 셀프 의원에게 여성을 의미하는 마담이라는 호칭을 붙여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셀프 의원은 미스터라는 표현을 반복했고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셀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과 여성 등 두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LA 카운티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홍역 감염자는 지난 5일 차이나 에어라인 여객기를 타고 LA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LA 카운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차이나 에어라인 여객기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을 비롯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 12개 주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222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우와 폭설이 전망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최대 12인치, 약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로 인한 대피 경고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악 지역의 경우 최대 12피트, 약 3m의 폭설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 세금 환급금 약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이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1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2021년 세금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환급금 신청은 오는 4월 15일 마감되며 IRS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외 거소 투표자에게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전자 투개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부정선거 우려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한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쯤 오헤어 국제공항 2터미널 도착구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25세 남성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당한 남성은 다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67명의 남성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다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 2, 3일 전에 기일을 정하는 걸 보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부는 어제도 비공개 평의를 이어갔는데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기일이 공지됐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선 어제쯤엔 선고 기일이 발표됐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전원재판부가 주요 사건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달아 한 전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선고 하루 전 기일을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기일 지정이 안 됐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기가 길어지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헌재가 심리 중인 다른 탄핵 심판 등 사건 자체가 급격히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에 잡은 공식 일정은 18일 화요일 오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 하나입니다. 18일을 제외한 다음 주 평일 나흘 모두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헌재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에 탄원서만 266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에 적용되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온 요구인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불러온 게 바로 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여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우려 속에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졌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한미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뇌와 척수 등 4개 위험 부위를 제외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에 합의했습니다. 미 소고기 업계가 이 연령 제한은 불공정 관행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가 계기가 됐습니다.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and in a very positive way for our country.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키겠다며 다음 달 1일까지 각국별 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업계 측이 미 무역 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협상을 촉구한 겁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고기 연령 제한이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지만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한 제한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 대표부도 지난해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는데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고기 연령 제한 해제가 협상 의제가 될 경우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한국의 한우협회는 소고기 원령 제한이 사라지면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한우 소비마저 감소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광우병 파동 이후 약 16년이 흐른 지금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다는 안전장치가 한몫했습니다. 호주산보다는 미국산이 그래도 좀 더 맛있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이슈화가 된 지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 와닿자? 이런 그런 느낌은 잘 없고.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고 우리가 수입하는 소고기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산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현재 2.6%인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내년에는 0%가 돼 수입은 더 늘 전망입니다. 한우협회는 원령 제한까지 없어지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거라며 원령 제한 폐지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우병 문제가 이제 좀 BSA가 불거지면서 그냥 소고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불신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령 제한이 풀리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며 미국산은 물론 한우 소비마저 감소할 거란 걱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미 축산업계의 요구에 현재는 특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유해 논란으로 국내 수입과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LMO 감자도 미국이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문제 삼아온 블루베리, 사과, 체리 등의 농산물도 개방을 압박할 수도 있어 국내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한인회가 15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PCB뱅크가 오는 5월 LA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새 지점을 오픈합니다. PCB뱅크의 티모 시장 부행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한인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센터로 다양한 고객층이 방문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향후 고객층의 다양화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가주 마켓 내 지점은 5월 중순에 영업이 종료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LA 카운티 해변에 입수가 금지됩니다. 보건국은 비가 오면서 박테리아와 쓰레기, 화학물질이 빗물 배수구와 개울, 강 주변에 흘러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높은 박테리아로 인해 금요일 오후까지 모든 해변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뉴욕 주차량국이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를 위해 토요일에도 DMV 사무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DMV는 리얼 아이디를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아이디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4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브롱스와 할렘, 브루클린 등 10개의 지점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제25회 전국 수학물리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5일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경시대회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 경시대회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한인회가 15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바나 한인회는 지난 2010년 이후 일할 사람이 없어 활동을 중단했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한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한인회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